사랑은 영원하다는 결혼 서약이 깨지는 순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상간소송 전문가가 밝히는 유부녀 외도의 5가지 심리적 트리거,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오는 외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성 배우자의 외도, 심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단순한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 인정 욕구, 경제적 불안, 술, 그리고 성적 불만족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정서적 연결의 부재로 귀결되죠.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걱정하시나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상간소송의 절반은 유부녀가 피고입니다. 충격적이죠. 오늘은 이런 현실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법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수년간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외도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일관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내담자 중에 김미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도 항상 피곤하다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자기 취미 생활에만 몰두했어요. 미영 씨는 점점 내가 이 집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동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미영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친구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서적 교류가 깊어지면서 육체적 관계로까지 발전했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주말 부부나 남편의 야근이 잦은 가정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라는 점이에요. 매일 얼굴을 마주해도 서로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미 외도의 씨앗이 뿌려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3분 후킹. 놀랍게도 외도는 대부분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육체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는 얼마나 오갑니까? 5분 아니면 그보다 적은가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심리적 신호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경제적 불만족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과 기대치에 맞는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죠. 요즘 뉴스에서도 종종 보시죠. 유명인들의 이혼 사유로 경제적 무능력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박지연 씨는 결혼 전 남편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남편이 곧 승진할 거고 우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월급이 줄어들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 지연 씨는 친구 모임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연 씨에게 작은 선물들을 사주기 시작했고 점차 고가의 선물로 발전했죠.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원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남자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쫓아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선물들이 상징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꿈꾸던 삶에 대한 환상이 더 큰 유혹으로 작용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돈 때문에 바람을 피다니라고 쉽게 비난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그저 그 욕구의 표현 방식일 뿐이죠. 세 번째 요소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 술입니다. 술은 그 자체로 외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죠. 술은 진실의 혀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욕구가 술을 마시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회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특히 많아요. 한 30대 여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선배였어요.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니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술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던 감정, 불만족, 호감 등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가 반복될수록 그런 감정도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많은 외도 사례에서 당사자들이 술 때문에 실수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술은 단지 그 순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번째 요소는 관심과 인정 욕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요. 결혼 전에는 나로서 존재했지만 결혼 후에는 누구의 아내, 아이를 낳고 나면 누구의 엄마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이런 정체성 혼란은 더욱 크게 다가오죠.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는 결혼 전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그저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중 그녀는 육아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는 그녀의 과거 경력과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내 생각, 내 의견의 가치를 두고 존중해 주었죠. 이런 관심과 인정은 정말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나로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5분 후킹. 외도는 침대에서 끝나지만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단 한마디의 말로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왜 많은 결혼 생활이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성적 불만족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친밀감의 표현이 루틴화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마치 룸메이트 같아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서로를 향한 열정이나 로맨스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새로운 감정과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유혹은 정말 강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추구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가져올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새로운 자극,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면, 특히 자신의 성적 욕구나 판타지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유혹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순수하게 육체적인 욕구만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대개는 앞서 말한 정서적 연결, 인정 욕구 등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여성의 외도, 심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남성과 여성의 외도 패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육체적 욕구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정서적 연결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일반화된 경향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의 외도는 대개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나 정서적 교류로 시작해서 점차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에 육체적 관계로 이어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이것도 일반화된 패턴일 뿐 개인차가 크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외도의 근본 원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현재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는 과정인 거죠.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는 외도의 양상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했던 감정적 교류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24시간 가능해졌죠. 이런 환경은 외도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감정적 외도라는 개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것을 말하죠. 문제는 이런 감정적 외도가 종종 육체적 외도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가져왔어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메시지 하나, 이모티콘 하나로도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난 거였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대화의 빈도가 늘어나고 내용도 더 깊어졌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내 고민, 꿈, 두려움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이런 디지털 외도의 위험성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배우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미 깊은 감정적 유대가 다른 사람과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도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비밀입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 관계, 숨기고 싶은 대화나 만남이 생겼다면 이미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선 것일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비교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더 잘 들어준다. 저 사람은 나를 더 이해해준다 같은 생각이 자주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는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판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미래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현재 관계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열린 대화가 중요해요.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서로의 욕구, 불만,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대화가 어렵다면 부부 상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나이트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외도가 발생했다면 관계 회복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우선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 인정이 중요해요. 외도를 저지른 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소홀히 해서 같은 변명은 회복 과정을 방해할 뿐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신뢰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배신당한 쪽은 분노, 상처, 불안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존중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외도 후의 관계 회복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해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강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지만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늘어나고 있어요. 외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외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외도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약속의 위반이라는 점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도, 특히 여성 배우자의 외도,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도는 단순한 욕망이나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욕구와 필요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로움, 경제적 불안,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인정 욕구, 성적 불만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근본에는 정서적 연결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에요. 정기적인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 경계 설정,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한 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